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행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네, 감사 스마일도 제가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아침마다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아침 시간에 저의 애청자분들 감스 TV 애청자분들께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빠뜨렸는데 빠숑님 6월 1일 날 세미나가 대구에서 있었는데요.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대한민국 부동산 절대원칙 빠숑 김학렬이 함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부동산 멘토님이시고 또 제가 부동산을 갖다가 선한 영향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저의 스승님이시죠. 부동산 쪽으로는. 일단 저희 멘토님이신 빠숑님의 강의가 6월 23일 날 평촌에서 지난달에 했었던 장소 동일하게 롯데 평촌점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6월 23일 날 일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부룡님하고 레오님하고 아기곰님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리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헐월 박성혜님이시고요. 압둘라 이주연 대표님의 모습인데요. 저도 일정이 없었으면 대구까지 한번 갔다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6월 23일에는 감사 스마일도 빠숑님이 또 주최하는 부동산 세미나 아기곰님하고 부룡님하고 레오님 강의를 갖다가 또 듣고 또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얼티메이텀님의 이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비관주의의 유혹. 네. 낙관주의가 있고 비관주의가 있어요. 근데 감사 스마일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낙관주의입니다. 두 배 긍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낙관주의는 제품 홍보처럼 들리고 비관주의는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돈의 심리학 중에서. 근데 저는 비관주의가 더 좋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또 나는 뭐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반백 년, 한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좋다. 그리고 더 건강을 갖다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건강 떠나서 돈도 따라올 수 있는 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더 긍정적이신 분들이 더 부자로 또 사는 분들을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부정적인 거, 비관주의를 갖다가 물론 뭐 갖지 말라고 전혀 일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거라든지 비관적인 것보다 낙관적인 거라든지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뭐 4대 6으로 가져가시든 뭐 3대 7로 가져가시든 아니면 9대 1로 낙관주의를 더 많이 가져가시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처럼 2배 긍정, 10배 긍정, 낙관주의로 인생을 살면 건강해지고 더욱더 좋은 일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저의 경험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주의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부정적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만남을 갖다가 조금 줄이시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가지고 제가 그저께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해가지고 서울행 기차라고 제가 이 쇼츠를 올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쇼츠 그 조회수가 1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쇼츠를 갖다가 제가 올렸던 거는 뭐 저도 이제 짤로 해가지고 타톡방에서 저도 이제 보았던 건데, 야, 이런 게 진짜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건가? 조금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 또 부동산 대책이 아마 6월 달에 발표가 될지 아니면 뭐 7월 달에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갖다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감자 스마일은 굳이 뭐 서울로 내가 모든 것들을 서울로 가져가는 것보다 내 능력에 맞춰서 서울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고양시 덕양구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이따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 전세 살 바에 이곳 집 산다라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게 팩트거든요. 지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고 인천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댓글이 있었는데, 일단 남순환 대표님께서도 제가 6월 10일이 아니라 6월 12일 날 6월 12일 수요일 오후 시간에 검단 신도시에 방문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또 현재 그 6월의 분위기, 검단 신도시 분위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또 드려볼 거고요. 별님께서 그 옆 동네 계양 신도시가 올해 분양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3기 신도시 관련 영상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양 신도시가 물론 들어오는데 검단 신도시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가 되고, 계양 신도시는 이제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 10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프라를 갖다가 10년 늦게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계양으로 들어가는 게 뭐 맞을 수가 있고, 나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지금 다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년에 100일역 개통하기 전에, 인천 1호선 연장되기 전에 내가 그래도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검단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하철이 개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여러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저는 검단이 신도시라는, 검단이 인천의 뭐 청라라든지 뭐 영종도라든지 송도라든지 이런 신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상당히 많이 딜레이 돼서 늦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3기 신도시보다는 그래도 완성이 이제 빠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인천 1호선 뿐만 아니라 GTX-D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일자리라든지 또 새거라든지, 요즘에 그 옆에 보니까 검단 신도시 옆에 보면 원당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구축 아파트들은 또 안 팔린다라고 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또 제 찐팬분께서 또 지인분을 갖다가 이제 거기 원당에 살고 있는 분께 제가 이제 짤막하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분이 제 이야기에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의 분위기가 새 거를 너무 많이 좋아한다. 최소한 10년 이내 아파트를 갖다가 너무너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을 갖다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신축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더 크다는 말씀을 추가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방송을 하게 되면 2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의 찐팬분들이라든지 저의 인사이트를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그래도 20분 넘게 방송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는 강세.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호수공인 사장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무만 보면 숲은 안 보인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은 나무만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무를 본 게 아니라 숲을 봐왔고,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거를 지금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의 쏠림 현상보다 서울보다 더 좋은 지역을 갖다가 이제 더 새 거이면서 더 말 그대로 쾌적하고 일자리가 많은
그런 곳으로 또 많이 또 몰려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나무만 보지 마시고 큰 틀, 큰 숲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 고양시 관련 부동산 글들을 읽으면 너무 패배주의에 비관적이고 또 비아냥거리는 글들과 부동산 가격을 기승전 정치와 연결시키는 과한 주장들 눈살에 찌푸려지는데, 부동산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네 가지 모든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지만 가장 큰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부동산의 정치를 떠나서 입지다. 입지가 좋으면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덕양구의 입지가 서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울과 버금가는 그런 입지다라는 말씀을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삼성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게 되면 2021년 가을 최고점 대비 25%에서 3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초에 최저점, 작년 초가 바닥이었다고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조금 다시 이제 하락했었던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12월. 그러다가 이제 올 1월, 2월부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최저점을 찍고 저점 대비 10% 전후 회복을 한 상태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지금 후수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2024년 들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서울 상급지 아파트가 아닌 모든 부동산 자산은 거래 빈곤과 가격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삼성벨트, 즉 다시 말해서 삼성과 원흥과 지축, 향동, 덕음까지도 직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오피스가 지금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 임차인을 갖다가 임대인의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 하반기에는 물론 아침 방송을 갖다가 계속해 나가겠지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에 임대 관련해가지고도 영상도 좀 많이 올리고, 또 임대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관련해가지고 영상도 지금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올리게 되면 조회수는 안 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향동에 지금 한꺼번에 지금 입주 물량이 쏟아져 있고, 또 지축도 빠르면 6월, 에이스부터 8월 현대 지식산업센터까지 프리미어 캠퍼스까지 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또 심각하게 또 고민하시는 제 애청자분들 또 이야기를 사연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제가 미력 하나마 제가 관련해가지고 또 영상도 올리고, 부정적인 것보다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혹시라도 또 제 영상 보시고 임차를 갖다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서울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어서 상급지만 강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서울도 다들 선호하는 지역, 강남, 서초, 용산, 성동, 마포 이런 쪽만 지금 많이들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이런 쪽만 지금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달도 차면 기울고 산이 깊으면 골도 깊어지는 것처럼 가심비 소비가 과해지면 가성비 소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진 않을 거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막 쏠려 있는데, 또 정부의 또 어떤 대책에 따라서 또 종부세라든지 또 다주택자 여러 가지 또 규제를 또 완화하면 또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또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건지 정말 주목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세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번에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수사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부동산은 오늘 사서 몇 개월 후에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 관점에서 보면 오를 때 사면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마음은 엄청 기쁜데, 비과세 필요 기간을 채운 2년 후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쌀 때 사면 단기적으로 걱정은 많지만 매도 시점에는 마음 아플 일은 크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작년 이맘때 작년 초에 내집 마련을 하셨거나 아니면 갭을 끼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시장에 또 지금이라도 사셨던 분들은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도 폭락론이라든지 또 올 하반기에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의 가격도 지금 비싼 거다. 지금 30평대가 6억, 7억이 있는데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올 하반기에 8억이 되고 9억이 될 경우에는 더더욱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작년에 할 걸 그렇게 껄껄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 방송 보시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는 껄껄껄 하지, 내가 그때 할 걸, 내가 젊을 때 내 집 마련할 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걸,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주변 아파트 매도인들은 3년 전 고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반응한 것이 없다 느끼지만 매수인들은 1년 전 가격이 눈에 밟혀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인은 높은 호가만 보이고 매수인은 낮은 실거래가만 보이는 착시 현상은 아마 이 세상 종말이 오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심리고 부동산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하고 매수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중간에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내 집을 팔아야 된다는 것도 제가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칩니다. 그런데 제 애청자분들은 지금 남들이 아직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지금 덕양구가 이제 보합을 갖다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4월에 하락세를 마감하고 이제 강보합으로 전환된 삼성이 포함된 덕양구는 누적으로 마이너스 0.02%고 그 다음에 6월부터는 아마 누적 기준 보합 이상으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4월달, 3월달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6월달에 내가 내 집 마련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이라든지 행신이라든지 화정이라든지 원당이라든지 덕양구에 내가 내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셔도 전혀 하등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소신껏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아침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또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또 저의 또 말에 또 귀를 기울이실 것 같아서 제가 덕양구 아파트를 지금 매수해도 되는 이유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20평대는 27평 같은 경우에는 신원동에 5억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찾아보면 삼성에도 있습니다. 5억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흥도 충분히 지금 5억대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30평대는 안타깝게도 6억대가 있어요. 근데 6억대는 잘 찾아보셔야 되고 근데 7억, 8억 선에 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8억에 있고 향동도 아직까지 8억에 매물이 있고 덕은은 지금 10억 이하는 없습니다. 10억 후반 정도나 10억 중반에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리고 화정하고 행신하고 원당도 그 다음에 눈곡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수하셔도 대공역까지 GTX-A 개통하기 전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이 너무너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신축이라든지 이왕이면 오래된 아파트 20년 30년 된 아파트 매수하지 마시고 준신축 신축 아파트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가치도 물론 광화문이라든지 종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강남 신사역까지도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삼성 기준으로. 그 다음에 교대까지 한 1시간 이내면, 물론 환승해가지고 가면 1시간이 넘지만,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호선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교통 호재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올 하반기에, GTX-A 서울 운전구간도 개통을 하고, 2026년 무정차로 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 미래 가치, 그리고 창릉 쪽에 3기 신도시 창릉이라든지 덕양구라든지 일산동 소구에 일자리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고양시 당장 일자리가 없다라고, 그러나 지식사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채워질 거고, 그리고 원흥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 지축도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직주 근접에 또 가능하게 되면 충분히 미래 가치는 더 좋아지고, 더 나가서 저는 일자리를 불광의 혁신파크, 그리고 상암 DMC의 풍부한 일자리,
일자리까지, 그리고 홍대라든지 마곡, 더 나아가서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까지도 충분히 인천공항으로 자차 접근성 삼송에서 덕양구에서 30분에서 4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 접근성으로 간다고 하면 또 인천 서구 쪽에 충분히 덕양구에도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자차로 일자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만 보면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고양시 외곽으로 보게 되면 인천도 일자리가 있고 부천도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마곡, 그 다음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리고 이제 상암 DMC, 그 다음에 광화문 종로, 그리고 불광역 혁신파크까지도 이렇게 주변에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 생겨나가면 충분히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고, 제가 경험상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CJ 라이브시티가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충분히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양시 경기자유구역도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일자리까지 앞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덕양구의 지금 아파트 가격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치보다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정말 팩트인데요. 고양시 덕양구 주변 입주 공급이 향후 5년간 정말 부족합니다. 서대문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딱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입주 물량이 정말 부족해요. 물론 대조 1구역이라든지 가련이라든지 불광 5구역이 들어오긴 하지만 불광 5구역은 5년 이내에 힘들 것 같고, 가련도 조금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 5년 이내 되는 건 대조 1구역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 들여다보면 장항지구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만약에 국방대학교 부지가 내년에 분양이 들어간다 라고 가정하게 되면 국방대 부지, 그리고 양주시 장면 3마리의 공공택지가 5년 이내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 5년이 이내가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창 3기 신도시가 5년 이내에 1000마을 정도나 입주가 가능하고 S1, S4블럭이라든지 S3블럭도 5년 이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넘어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를 매수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정말 자신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가 이제 4월 달에 말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끝내고 5월부터 이제 보합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5월 지나고 6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세 가격이 덕양구는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너무 주변에 그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에 와서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이케아 고양이라든지 창릉천에 한번 와서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 덕양구에 삼성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덕양구 그리고 삼송,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런 신도시가 수도권에 없습니다. 창릉천을 갖다 끼면서 북한산을 갖다 병풍처럼 바라보면서 주변에 녹지라든지 그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언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건데, 많은 전문가들이 덕양구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고양시 덕양구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사람이 빠숑님입니다. 빠숑님께서 앞으로 정말 덕양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주목하게 될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11월 사이에 만약에 제 방송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덕양구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덕양구 기차를 타야 된다라고 해서 쏠리지 않는 이상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나무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실 것을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는 강세,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시간이 거의 25분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비관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낙관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덕양구 아파트 매도하고 정말 싸게 매도하고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이 너무 비싸진 거죠. 그런데 조만간 덕양구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솔직히 지금 6월 달에 이제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지금부터 관심 갖고 내 집 마련하셔도 된다는 말씀 감사스마일이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감사스마일TV 많은 분들께 공유도 좀 해주시고 고양시 덕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큰 힘 받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들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